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투자운용사 같이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자산운용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산운용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저희가 통상 FP 하면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각각의 업권에서 저희가 FP 자격증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따고 있는 국제재무설계사 우리 서티피케이트 파이낸셜 플래너 CFP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네, CFP는 이제 그 사전 자격증으로 이제 AFPK라고 하는 자격증 같이 운영하고 있고,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IFP라 해서 인슈어런스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해서 종합자산관리사라는 이름으로 FP 자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은행업계에서는 이제 은행 FP라고 알려져 있죠.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이제 FP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증권업에서도 우리가 증권 FP라고 하는 자격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 증권 FP가 지금 이제 발전을 쭉 해와서 투자운용사가 FP 자격증처럼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격증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FP 자격들은 고객 중심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상담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세금이라든지 은퇴, 상속, 뭐 부동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다루게 되고,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투자 설계라는 개념이 있다면, 저희 자격증은 실제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취득하시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이제 어떤 뭐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시거나 신탁 재산을 운용하시거나 일임 재산을 운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따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 FP 자격증의 투자 설계를 좀 폭넓게 그리고 깊게 공부하시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들 중에서 뭐 전문적인 내용들이 별도로 나와 있는 뭐 외환 관리에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투자 관련된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도 어렵고 깊고요. 또 합격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자격증이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취득하셨을 때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은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과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출제되는 문항은 100문항.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200문항 시험을 봤다가 최근에 100문항으로 문항수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학습 분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문항수가 줄면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문제들을 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과목별로 과락은 40%입니다. 40% 과락을 넘기시고 나면 합격이 70%라서 70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합격선은 조금 높은 편인데요. 대부분의 FP 자격증들이 이제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자격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목별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과목은 금융상품 및 세제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금융상품 및 세제라는 과목이에요. 과목 이름에서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세금에 관련된 세금 제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주로 나열이 되고 있는데, 문항수는 이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운용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 운용 전략,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이라고 돼 있죠. 투자 분석. 원래는 이제 운용 전략이 3과목에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어서 지금 1, 2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요것이 이제 출제 문항이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은 아까 우리 투자 운용의 전략이 있었죠. 투자 운용 전략 1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무윤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윤리나 법규, 그래서 직무윤리, 그 다음에 및 법규, 요게 이제 한 과목인데요. 요 과목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5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과목은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이 출제 문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집중적으로 좀 잘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는 과목일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금융투자상품 및 세제에서 첫 번째 과목은요.
첫 번째 과목은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과목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제 관련 법규. 그래서 이제 뭐 조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잖아요. 뭐 소득세법도 있을 거고 상속증여세법도 있을 거고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세법에 관련된 내용들하고 각각의 자산을 운영하면서 세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세무 전략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인데요. 출제는 지금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과목 수가 굉장히 많은데 문항 수가 100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하실 분량은 굉장히 많고 문항은 작은 것이 우리 시험에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금융상품이죠. 그래서 이 금융상품에서는 저희가 각각의 업종별로 어떤 금융상품들이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상품들은 어떻고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자 운용을 함에 있어서 이런 금융상품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총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이제 부동산 관련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는 이제 펀드나 이런 데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또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겠죠. 사법상의 제한들, 공법상의 제한들 이런 법률적인 제한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그 부채에 관련된 담보부 증권들, CDO라든지 아니면 MBS, 아니면 꼭 부동산 아니더라도 ABS도 일부 부동산에 운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된 상품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나열해서 한번 보시는 그런 과목이고요. 출제 문항은 5문제. 그래서 총 7, 8, 5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운용을 하기 위한 재료들을 공부하시는 재료 중에서도 약간 이제 서브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 금융상품, 부동산 관련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투자 운용 전략 2하고 투자 분석에서는 운용 전략이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파트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과목이 대안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안 투자에 대한 운용과 그 다음에 대안 투자에 대한 전략들. 그래서 대안 투자는 어떻게 저희가 상품들을 선택하고 운용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수리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안 투자에서는 지금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해외 투자예요. 해외 증권 투자 운용인데요. 저는 그냥 해외 투자라고 써드릴게요. 그래서 해외 투자하게 되면 다양한 리스크들이 또 따로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외환에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자산들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고 해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해외 투자와 관련돼서 5문제가 출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과목은 우리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분석 기법이 있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해가지고 수리적으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투자 대상 자산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분석하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과 또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주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자산을 평가하고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12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리스크 관리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는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리스크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주로 이제 해칭 기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지금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운영 전략 1하고 직무윤리하고 법규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과목은 일단 직무윤리예요. 직무윤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윤리가 되겠죠. 이 직무윤리는 일단 고객에 대한 의무라든지 시장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의무, 이렇게 투자 운용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지금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자격증의 공통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별도의 학습하실 필요 없이 뒤에 나오는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하고 같이 공통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과목은 지금 이제 법규죠, 법규. 법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투자에 관련돼서 규정받고 있는 그런 이제 법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이에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투자 운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규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필요한 법규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 자체가 법이다 보니까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법규에서 이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융위원회 규정인데요. 금융위원회 규정. 그래서 금융위원회 규정. 그래서 법규가 있지만 그 법규 이외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투자자 보호나 아니면 뭐 건전한 거래 질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 금융투자협회 규정이에요. 그래서 한국 금융투자협회 규정이죠. 협회 규정, 요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큰 틀에서 법규를 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적 규제기관이 되겠죠. 금융위원회 규정, 그 다음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우리가 자율규제기관이에요. 그래서 회원사에서 모여서 이제 만든 그런 이제 협회이기 때문에 자율규제기관에서 이제 회원사들끼리 어떤 관련된 규제 같은 것들을 이제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법규, 공적규제기관, 자율규제기관에서 각각의 이제 어떤 규정들을 살펴보는 그런 과목들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앞에 직무윤리나 법규를 했으니까 투자 운용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주식 투자 운용 전략이에요. 그래서 주식의 운용 관련된 것들,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용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자격증 책에서 보는 것처럼 뭐 기본적인 내용들보다는 주로 실무적인 투자 운용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가 적지 않죠. 그래서 6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채권 투자 운용 전략이에요. 그래서 채권 운용 전략이 있는데 이 채권 운용 전략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조금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운용 전략 중심으로 이제 과목이 구성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6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운용 전략이 있죠. 파생상품 운용 전략.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자산을 운용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이니까 기본적인 파생상품, 선물, 옵션, 스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다양한 운용 전략들을 이제 과목 구성 요소로 이제 작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과목이 투자 운용 결과 분석이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 운용 결과 분석. 투자를 하신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절차나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분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9번. 9번째가 뭐냐면 이제 거시경제. 우리가 이제 투자 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또 거시경제를 우리가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거시경제 분석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각각의 어떤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죠.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분산 투자 기법 해서 운용할 때 위험을 분산하는 분산 투자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약간 수리적인 개념들을 동원해서 같이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거예요. 5문제. 그래서 총 5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50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1과목, 2과목도 중요하겠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3과목이 될 거고요. 이 3과목에는 지금 대부분이 이론적인 베이스나 아니면 법규나 이제 규정들이기 때문에 얘는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습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 내용을 보셨는데 일반적인 FP 자격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투자에 포커스가 돼 있고 이런 투자 중에서도 여러분이 운용과 관련돼서 좀 깊은 내용까지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도전 의식이 생기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번의 시험이 예정이 돼 있어요. 3월 12일, 그 다음에 6월 26일, 11월 27일 3번의 일정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제 이왕 마음 먹은 거 같이 시작하시고 올해 안에 좀 득점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인 스케줄하고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금융 자격증 교육에 관련돼서는 저희 와우패스가 뭐 이미 전통 있는 교육기관이고 뭐 합격률 면에서나 아니면 수강생 수에서 가장 앞서는 교육기관인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안내해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올해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투자 운용사로서 새롭게 거듭나실 수 있는 기회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도록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